시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광고 없이 시사모의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팀장이 추천하는 눈 영양제 아큐바이트를 소개합니다. 50세 이상 분들은 필수고요. 50세 미만이라도 노안이 왔다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좋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늘 달고 살기 때문에 이 아큐바이트를 매일매일 복용하는데 미국의 안과 의사들이 추천한 정말 최고의 눈 영양제답습니다. 너무 길어졌군요. 뉴스 이어집니다.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부터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 치열한 대립과 격돌이 펼쳐졌는데요.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차 토론이 최악이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이번엔 서로 간 말을 끊고 끼어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안마다 시각차는 컸습니다.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are some spikes and surges in other places. They will soon be gone. We have a vaccine that's coming. It's ready.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로 200만 명 이상을 구했다고 주장했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안이함과 무계획 때문에 22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주제에선 북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We have a different kind of a relationship.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That's like saying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Europe.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바이든 후보는 특히 비핵화에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 가족의 러시아 금품 수수 의혹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내 비밀 계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I will not sacrifice tens of millions of jobs, thousands and thousands of companies because of the Paris Accord. The next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deal with it.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취임식 당일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이 모든 이들을 함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고 바이든 후보는 자신은 모든 미국인을 대변한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현 특파원,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현재 판세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격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세로 바뀌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1,100명대를 넘어섰는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이른바 시니어층의 표심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과 같이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틀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면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경합주의 표심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의 베럿 판사에 대한 미 상원의 연방 대법관 인준 투표 결과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보수 부동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로 경합주 도시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공항 유세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노출이 바이든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이 역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60년에 있었던 미국 최초의 TV 토론. 그 주인공은 민주당의 케네디와 공화당의 닉슨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부통령이었던 닉슨 후보. 분장을 하지 않아 안색은 창백했고 긴장한 탓인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반면 여유 있는 미소와 젊고 건강한 이미지의 케네디 후보는 자신감 있게 토론을 이끌었죠. 이 TV 토론 이후 닉슨이 우세였던 판세가 뒤집혀 유권자들은 케네디를 선택했습니다.
1984년 재선에 도전한 레이건 대통령은 73이라는 나이를 상대 후보가 지적하자 역이용합니다. I am not going to exploit for political purposes my opponent's youth and inexperience. 기지를 발휘해서 재치 있게 응수한 레이건 역시 재선에 성공했죠. 앞으로 미국의 4년을 결정할 대선 TV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TV 토론이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월 23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제2차 TV 대선 토론에는 큰 이변 없이, 결정적 한방 없이, 큰 이슈 없이 무난하게 잘 치루어졌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관전 포인트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약 대결이 아니라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었다라고 하는 우픈 소식입니다. 끼어들게 하면 과감하게 마이크를 꺼버리겠다라고 하는 진행 선관위의 공포에 두 후보들 비교적 차분한 모습 보여줬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공격하는 바이든에 대해서 차분히 메모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별히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이든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본인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맞받아치는 트럼프를 향해서 바이든은 예전에 전쟁 나기 전에는 히틀러와도 친했다라는 걸로 또 맞응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누구를 찍을지 어느 정도 다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진행된 2차 TV 토론회에 따라서 큰 이변은 없었지만 이대로 어떻게 표심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핵 능력을 축소하면,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핵 능력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축소를 동의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불법 이민자 비하 논란에 휘말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조 바이든과의 TV 토론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캐치 앤 릴리스, 잡았다가 놔주는 관행을 비판하다가 불법 이민자의 지능 지수까지 거론을 하게 되는데요. 잡았다가 놔주기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뒤에 수용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 이민법원 재판에 출석하라고 한 다음 구금하지 않고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능지수에 대한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능이 낮은 불법 이민자만 법원에라는 이런 비하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인권의 나라 미국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저런 말실수하면 안 되지요. 지금 캐나다에서의 그 2차 확산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 주된 원인이 모임이라든지 행사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땡스기빙을 앞두고 그다음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이제는 외부 모임이 아니라 실내에서 아는 지인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과의 모임이 코로나 2차 확산의 주범이라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다가오고 연말 모임이 다가오는 미국, 우리가 더욱더 반면 교사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독일에서 연말부터 코로나 백신의 접종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취약 계층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면 일반 국민 접종까지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아직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데 이러한 추진의 의지가 관철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들은 워낙 올 봄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이 될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지요. 더욱더 극성스러운 코로나 세상을 경험했는데, 당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죠. 여름 이전에 종식될 것이다. 코로나 잡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파업주 소장을 미친놈이라고 표현하면서 서로 니 탓 내 탓 하는 모양새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한 자리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지는 위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쿠바도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지난해 6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네요.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계속해서 쿠바에 대해서 경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6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 역시 미국이 칼자루를 들고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대통령 사전투표 열풍이 이미 대선을 한 10일 정도 앞두고 2016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선이 얼마나 지금 핫 이슈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백신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제로도 사용되었던 렘데시비르 제약회사가 길리어드 사이언스거든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미 보건당국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사용되긴 했지만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미국 FDA가 22일 어저께 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 입원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다는 정식 허가를 내줬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소식 덕분에 그 렘데시비르 제약 회사인 길리어드사죠. 그동안에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어저께 시간의 거래에서 애프터마켓에 무려 4% 급등했고요. 오늘도 지금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 들어가시다가는 물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회사에서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 기능을 써본 그 일부 고객들이 자신의 트위터에 경험담을 올리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심지어 교차로에서의 회전까지도 스스로 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옵션은요 패키지 상품입니다. 추가 옵션 상품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돈을 더 내고 $10,000 정도를 더 내고 이게 추가하셔야 되는 옵션 상품이라는 것. 이번 패키지 상품을 바로 그 정도의 가격대로 지금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찌됐든 놀라운 기술의 발전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요. 지금 뉴욕의 유명한 사모펀드 회사들이 일단 뉴욕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그 플로리다 쪽으로 이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비싼 뉴욕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뉴욕을 뉴욕화하고 있는데 뉴욕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지금 미국의 행동주의 굳이 행동주의 좀 표현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사모펀드 회사 가운데 유명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내년에 본사를 뉴욕 맨하튼에서 플로리다의 웨스트 팜비치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밝혔거든요. 이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행동주의라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회사인데 돈 많이 벌죠. 일명 기업 사냥꾼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런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하고요. 맨하튼 지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더 이상 굳이 비싼 돈 내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인터넷만 다 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여파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금융 허브 뉴욕에는 사실 좋은 징조가 아니죠. 이런 큰 회사들이 다 뉴욕을 떠나게 되면 그 뉴욕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너지게 되겠죠. 앞서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컨도 올해 상반기 자신의 투자 회사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공식 이전했었고요.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폴 튜너잔스, 데이비드 테퍼 등도 사무실을 플로리다. 나 왜 플로리다로 옮기는지 아시죠? 그렇죠. 플로리다는 뉴욕과 달리 개인 소득세나 자본 이득세 등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죠. 사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유도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즈니스하기, 사업하기 참 힘든 곳 중에 하나죠.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묶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세금을 내고 이쪽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정신들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여러분 의류 브랜드인 갭 아시죠? 이 버네나 리퍼블릭 등의 의류 브랜드도 소유했거든요. 이제 이 회사 이름이 갭입니다. 갭. 2024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네요. 전 미국 북미 지역의 매장의 30% 정도를 폐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30% 폐점이면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저 많은 폐점에 따른 그 로컬 직원들은 다 실업자가 되겠네요.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고요. 자, 월마트가 미 정부에 선제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일명의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근데 이 사태의 배상 책임 문제를 놓고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실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 아편하고 좀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제 진통제 또는 마취제거든요. 근데 이 오피오이드가 포함된 처방 진통제 남용으로 미국이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러다 2017년에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쇼핑센터 안에서 5,000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월마트를 비롯해 전국의 약국 체인 의약업체 등이 이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놓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도 내년 3월까지 리복 아시죠? 리복,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리복 브랜드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이 리복이 아디다스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전했습니다. 야, 돈 안 되는 좀 그 리복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근데 뭐 돈 안 되는 것들은 다 쳐내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엄청난 불경기에 미리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의 반사 이익으로요, 바비 인형 아시죠? 바비 인형의 매출이 무려 3분기에 2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왜 사람들이 바비 인형을 살까요? 그쵸, 실내에서 인형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이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수탁업체인 비트고라고 있거든요. 이를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페이팔이 비트코인 협상을 벌여왔는데 곧 몇 주 안에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팔이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그다음 비트코인 캐시, 뭐 라이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상품값도 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편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슨은 이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아직 1이닝에 있을 뿐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이 투자 가치를 되게 호평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금이나 구리 등과 같이 인플레이션 대응 투자 품목이기 때문이라면서 그 가운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덕분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2년 몇 개월 만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러분 지켜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만 보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이 왓츠앱의 기업용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저 유료화 선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요. 저 유료화 선언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영구 재택 근무자가 코로나 전에 2배로 늘어날 듯.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지금 2배가량 영구적으로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적응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속한 본사도 이미 코로나 이전 3년 전부터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할만합니다. 농땡이 부리는 직원들 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더욱더 그 상업용 부동산, 특별히 오피스 부동산들은 힘들게 되죠. 지금도 공실률, 비어있는 그 부동산 매물들이 정말 많거든요.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에게 제가 멋진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미국의 소규모 슈퍼카 제조업체인 SSC의 투아타라의 평균 시속 316.11마일, 와, 518km거든요. 이걸 기록해서 양산 차량 모델 가운데 가장 빠른 차가 됐다고 미국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차 보십시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고 차 좋아하시는 분들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맥카피라고 아시죠? 그죠? 컴퓨터 백신 업체거든요. 미국의 컴퓨터 백신 업체 맥카피가 뉴욕 증시를 재입성한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켜보도록 할 텐데 요즘 백신 회사들 사실 쉽지 않죠. 예전과 다르게 무료 백신도 워낙 많이 나왔고 기업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이윤을 추구하느냐가 백신 회사들의 목표이긴 한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매년마다 돈을 내고 백신을 리뉴얼,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해킹에 대해서 대비하는 좋은 거긴 한데 매년 돈을 내고 리뉴얼 하는 게 사실 일반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의 중소기업 가운데 55%가 1년 내 파산할 것 같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도 저는 마찬가지다라는 모습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저희 히사모에서 안내해드렸던 구글의 이 반독점 모습, 구글의 CEO는 자사 직원들에게 동의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라 얘기를 했다는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GM 사장이 지금 니콜라와의 전략적 제휴 논의는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손을 빼기도 좀 그렇죠. 일단 뭐 계약이라는 게 있고 워낙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긍정도, 확실한 부정도 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니콜라가 과연 회생할 수 있을지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엔비디아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쪽에 이제 회사인데 엔비디아가 ARM 인수에 중국 기업들 경쟁 당국에 거부 로비를 한 혐의로 지금 또 이 화제에 올랐네요. 그러니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유력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암홀딩스라고 합니다. ARM 인수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국의 경쟁 당국의 이번 거래를 반대하도록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는 엔비디아의 암홀딩스 인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중국 기업들이 암홀딩스의 기술 이용 접근이 보장되도록 조건을 부과하거나 아예 엔비디아의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국 당국에 전달하고 있거든요. 일단 블룸버그는 지금 미국, 중국의 무역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암홀딩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 기술 접근이 막힐 수 있다는 게 미국 업체들의 가장 큰 우려라고 전했는데요. 그게 아니겠죠. 미국의 고유 기술들을 야금야금 훔치는 도둑질을 못하는 게 된 거가 지금 막는 가장 큰 이유겠죠.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 AMC,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요, AMC 최고 경영자가 파산보호 신청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단은 자금 확보를 위해 보통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유상증자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본인 그 회사들의 지금 자금 확보를 통해서 그 파산 보호를 좀 피하려고 하는 건데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죠. 지금 뭐 극장도 극장이지만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미국의 항공 업계들 지난 3분기에 재정 적자가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랍니다. 미국 정부가 이 항공업계를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텐데 그렇다 모두 다 구하기도 힘든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쵸? 선별적으로 좀 구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항공업계 지금 항공업계의 파산은 사실 전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거두지도 내버려 두지도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환율 쪽에 민감하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환율 하락이 지금 1125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누구는 좋겠지만 누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대체로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그 다음에 미국 대선에 민주당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기 반등까지 협쳐서 당분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환율이 무너지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최후의 수단이고요. 그렇죠? GM이 세 번째 전기차 공장을 테네시에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K자형 회복이 양극화의 당면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부유층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보석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이 5G 컨텐츠의 왕국을 꿈꾼다. 특별히 홍콩 시장을 이제 진출하면서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들이 S&P 500 지수가 이제 한 달 동안 10%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전망치가 좀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이번 주 내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연속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네요. 경기부양책이 통과되지 않는 가운데 특별한 호재가 없고 이런 모습은 대선 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인데 투자하시는 분들 특별히 유념하시고요. 주린이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웬만한 고수들도 이런 때에는 수익을 내기 정말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사모 가족 여러분, 일주일 정말 빠르죠.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날이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건강 조심하시고 어찌됐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 할 수 있다라는 희망, 이 힘든 것도 이겨냈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라는 배수진을 치는 가운데 꼭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히사모간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구독, 알림, 전량한 사랑과 격려의 표현입니다. 고급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말 헬로윈데이 때 제2의 클럽 사태가 우려된다며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최소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제조 번호가 동일한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는 모두 4건에 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증언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회의를 통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코로나19 대응과 북한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합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